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미국 형님 at home에 이어서 이번 주도 미국 형님 at home 두 번째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키워드로 전망한 2020년 하반기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여기 미국 형님 댁에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여기 게러지예요. 그라지. 그라지. 게러지. 뭐다 그러죠? 그라지. 그라지. 에서 미국 형님 댁 그라지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형님 at home 많은 분들이 생방송에서 시청해 주셨는데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5,000명 특집이었는데 6,000명 당시에 지난주에 돌파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가는 속도가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초심을 잃지 말고 예.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되는 방송 기대해 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는 지금 게러지예요, 형님. 게러지, 게러지. 여기 제 이제 개인 작업실이고 예. 또 제가 이제 좀 조용한 시간이 필요할 때 신문을 본다든지 그리고 이제 고칠 게 많아요. 이 집이 이제 오래된 집이라 계속 제가 이제 집에서 고쳐내니까 툴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는 웬만한 집을 질 수 있을 정도로 됩니다 지금 하나씩 배워서. 그래서 그런 데가 이제 미국의 그라지라고 할 수 있죠. 여러 장비가 많고. 그 눈에 확 띄는 게 저 모터 바이크예요. 다른 거는 이거는 이제 제 에마죠. 에마. 할리 데이비슨보다 더 할리 데이비슨보다 더 오래된 전통이 있는 인디안. 춥튼. 2019년형이고요. 2019년요? 예. 야. 2019년형, 2018년에 나왔죠. 그러니까. 그리고 111 큐빅 핏이니까 이거 CC로 계산하면 한 1820 정도 될 거예요. 1819 cc 정도 되는 거죠. 웬만한 차 성능이죠. 중형차 가격도 될 것 같은데. 가격이 하여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님이 게러지에 초대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영광이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 미국에 있는 다른 분들 집에도 게러지가 있는데 굉장히 깔끔해요. 이게 지금 형님 게러지는. 이게 지금 64년 된 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사 와서 많이 고쳤죠. 뜯어내고 다 제가 작업한 거고 바닥재도 제가 바닥에도 이제 제가 이제 손을 댔고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아주 크진 않아요. 차 두 개가 들어갈 정도니까 큰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딱 정리를 해놨죠.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쏟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었고요. 들어오자마자 와우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알 수가 있었고 미국은 이렇게 게러지 여기서 창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구글도 그라지에서 게러지 창업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라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작업하기 편하게. 특히 미국 남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라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의 작업실이에요. 남자의 작업실. 그렇죠. 남자 하면 그라지입니다. 집에 있으면. 많이 고칩니다. 그러니까 툴들이 많죠.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자기 집을 고칠 수 있게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고쳐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문화를 잘 이해를 못하면은 이렇게 지금 홈디포나 로스 이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홈디포나 로스의 성장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게러지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남성들의 그라지 문화가 있어요. 저는 보여줄 수는 없지만 세세하게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전형적인 미국 그라지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그라지 중에서도 굉장히 깔끔한 그라지입니다. 좀 깔끔한 편이죠. 여기다가 그 자택격리 때문에 GM을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있기는 한데 저기다가 집이 점점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가 되고 또 집이 또 짐이 되고 예. 모든 시설이 집에서 다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라지가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저희 미국 형님 앳홈 특집 두 번째 시간인데 이렇게 그라지로 초대해서 다시 한번 미국 형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키워드로 전망한 2020년 하반기인데 첫 번째 키워드는 일단은 여전히 파월의 힘을 꼽아봤어요. 이거는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미국 형님하고 제가 상의를 드렸지만 제가 한번 꼽아본 건데 오늘은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우리 미국 형님이 코멘트를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 파월의 힘을 꼽아봤는데 이렇게 보시죠. 파월이 지금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데 파월이 지난 미국이 경기 침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침체를 겪으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정 정책을 썼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빠르게 썼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미국이 중앙은행 페드에서 유동성 공급량이 무려 6.21달러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3.3조 달러 합치면은 9조 달러. 이 GDP 비중이 44.4%예요. 이거는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글로벌 평균이 23.8%인데 이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중앙은행에서 또 정부와 같이 적극적인 금융정책, 재정정책을 동시에 썼다는 거죠. 이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또 대공황 때보다 다른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썼다라는 것이 좀 다른 상황이고, 그래서 제로금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하반기에도 지금 경제는 어떻게 될지 지금 불확실하지만 여전히 대규모 재정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카드를 있는 것처럼 신호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페드는 보수적으로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야 제로금리 언제 쓰냐, 제로금리 계속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부를 떼는 시장에서 페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하반기에 여전히 키는 파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특별히 말씀은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미국 GDP의 미국의 시 10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빚이 107%. 예, 107%. 어마어마하게 지금 최근에 특히 이제 오바마 이후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까지로서는 스탁 마켓이나 경제가 좋았어요. 그래서 빚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자율이 낮았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으면 이자율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빚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빚을 져가면서 연방 정부 또는 페드에서 퀀티티브 이징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QE를 많이 했죠. 근데 결국은 이제 어썸션이 있어요. 염두하는 거는 경제 발전이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런 염두를 두고 있는데 만약에 막을 것이다라는 전제인데, 그렇죠. 그 전제가 맞지 않으면은 미국이 장기적인 불황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빚의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빚이 이자가 또 눈덩이처럼 커지거든요. 근데 결국은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모라토리엄 같은 상황이, 아무리 미국이 달러 중심 국가라고 하지만 빚이 많아지면은 결국은 미국 경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 좀 장기적으로는 좀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이렇게 유동성과 정책의 힘으로 이제 각국마다 이제 주식시장의 편차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래도 금이나 달러, 엔 이런 안전자, 소위 말하는 안전자산들은 좀 많이 좀 올랐어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각국별로는 주식 수익률, 주식 시장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근데 각국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편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제
하지만 하반기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올 하반기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한번 쭉 봤어요. 이렇게 좀 따와봤는데 하반기 7월부터 12월이죠. 그래서 제가 약간 요약을 해드리면 7월에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 역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면서 이제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월에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또 있으면서 대선 이제 확정이 됩니다. 후보가. 그렇지. 그리고 이제 8월 7일에 중국산 제품 관세를 판시적으로 면제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만료가 돼요. 그래서 미중 무역과 관련된 이슈가 8월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월 역시나 지속적으로 이제 미 대선 이슈가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9월 30일 날 페드에서 긴급 대출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이게 종료가 돼요. 9월 30일 날 이것도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하반기 하이라이트는 역시나 11월 3월 미국 시간입니다. 11월 3월에 있는 46대 대통령 선거 이것이 가장 큰 좀 이벤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 형님이 보실 때는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도 있지만 어떻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좀 꼽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현재 대선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 세력을 보면은 거의 두 자릿수로 바이든이 앞서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20, 30, 40대 쯤에 젊으면 젊을수록 트럼프를 반대하는 정책을 반대하는 그런 확률이 높고 나이가 들면 이제 반반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제 까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기 트럼프가 초기 대선 때 민주당의 그 클린턴을 압도적으로 이기지도 못하고 꼴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다 대부분 민주당이 될 것이다. 2026년에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할 것 같아요. 예. 스윙 보트들이 마음을 지금 그 트럼프의 그 실언이나 하는 방향이라든가 미국을 갈기갈기 갈등을 자꾸 만들어 놓기 때문에 예. 기존의 그 트럼프 서포트들이 많이 떠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되느냐 또는 바이든이 되느냐 이게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그 펀더멘탈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civilization 문명 미국의 문명이 여기서 하향세를 갈 것이냐 끝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이냐 그의 기로에 있다. 이번에 대선은 그래서 정도로 그렇죠. 이 도덕성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이 이처럼 미국인을 그러니까 백인과 유색 인종을 갈등을 시키고 그다음에 교회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민자와 비이민자를 또 갈등을 유발시키고 국내 미국인과 그다음에 중국 외국인과의 또 갈등을 유발시키고 유럽과 미국을 갈등을 유발시키고 전통적인 우방 국가를 무시하고 전통적인 적성 국가들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많은 대화를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얼라이언스를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낙동강 워리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공화당이에요. 공화당 당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는 눈밖에 났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실언들을 떠나서 농담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최근에 하는 실언들은 그중에 이제 치명타가 너무 그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많이 한다. 줄여라는 게 그걸 대놓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 국민을 죽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디스포저블이잖아요. 죽는 사람은. 그러니까 20만 명이 넘게 죽었는데 더 그냥 그 약자들 파티를 했잖아요. 파티를 잘했다고. 그럼 20만 명 죽는 사람들은 뭐냐는 거죠. 한 명이라도 살렸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서적으로
그 moratorium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모라토리움. 예, 그래서 이걸 헤쳐나가는 거는 이번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약간 또 네.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에 이벤트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또 첫 번째는 파월의 힘을 키워드를 꼽았고요. 예. 두 번째는 키워드를 꼽은 게 백신이에요. 역시 예. 이제 백신이 언제 어떻게 나올까, 또 이것이 언제 쭉 퍼질까라는 이슈가 두 번째. 왜 백신이냐? 이건 헬스케어 이슈가 아니고 백신의 여부는 언제 나오느냐, 어떻게 배포가 되느냐, 이 여부가 지금은 경제 이슈면서도 정치 이슈면서도 모든 것의 이슈를 이 백신에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백신이 어디까지 개발되어 있나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뉴욕타임즈에 나온 기사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트래커를 뉴욕타임즈에서 만들었어요. 현재 3상에 나와 있는 회사가 2개 회사가 있고요. 또 2상이 8개, 1상이 10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실험하고 있는 각 국가 회사별로도 125개 이상이 되는 회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데가 옥스퍼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아스트라제네카 하고 있는 이 연구와 이 개발이 제일 빠르다라는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근데 물론 중국도 빠릅니다. 중국도 빠르고요. 중국은 약간 제껴놓고 하더라도 이게 옥스퍼드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거, 그다음에 모데나에서 하는 거, 그게 지금 이슈가 제일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아스트라제네카 CEO가 September 9월까지 레디가 될 것이다라는 굉장히 공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국가적으로는 이제 국가 간 경쟁도 있기 때문에, 그 과학자 간 경쟁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치료제 3상 진행 중이고, 여기 보시면은 렘데시비르가 지금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백신도 연내 공급 가능성입니다. 연내 공급한다라는 얘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렇게 백신과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한국과 미국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트래커를 보시면 한국은 좀 안정돼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컨 웨이브, 서드 웨이브까지 지금 그것도 아니다, 퍼스트 웨이브가 계속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리고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람들한테 다 맞출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신 내셔널리즘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백신 국수주의라는 게 있는데 자국 우선주의죠. 그래서 각국에서 자국인들에게 먼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세계적으로도 백신 공급하는 게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백신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한테 맞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독감 주사 맞는다고 안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주사를 맞는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진다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그 백신 개발 회사들, 또 과학자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도 2021년, 즉 내년, 앞으로 1년간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좀 더 보수적으로 한다면 내년 하반기까지도 1년 6개월까지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저는 백신 전문가는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하지만 그 저희 와이프가 또 이쪽 큰 제약회사에 되죠. 그 제약회사에서 기획조정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물어보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100% 치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볼 때는 뭐 치료율이 20~30%라고 좀 주장을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백신이 이제 나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efficacy, 효과가 있느냐. 두 번째는 사이드 에펙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회사 중에 모데나가 가장 안전하지 않겠느냐. 모데나가, 미국의 모데나. 네. 그 이유는 백신을 개발하는 방법이 그 자체적으로 몸에서 면역 세포를 기를 수 있게
면역 체계에다가 대고 얘기를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안티바디가 생기도록 협조하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에 뭐 코로나 백신을 놓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에펙트는 없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이드 에펙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봤을 때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장하는 걸 봤을 때 사이드 에펙이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래서 뭐 치료제가 나왔어요, 백신이. 그래서 맞았는데 죽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못 팔거든요. 아무리 효과가 있어도. 미국에서는 그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빨리 개발하려고 하는 게 지금 빨리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예, 그러니까 미 행정부에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12월 달에 이렇게 개발해라 하면 뭐 좋아지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몸에 인비보로 들어가는 거는 그냥 조심해야 됩니다. 빨리 나온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나오도록 제대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예. 라고 이제 연말까지 나오더라도 사이드 에펙트에 대해서는 저는 맡기는 퀘스천이죠. 예, 퀘스천.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있고 여기 식구들 있는데 백신이 10월 때 나왔어. 그러면은 맞게 하겠느냐?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가 의견도 그렇고요. 예. 어쨌든 내년 앞으로 1년 그리고 길면 1년 6개월 또 더 보수적으로 보면 2년까지 이렇게 이렇게 지금 바이러스와 같이 살아가는 삶을 갈 수 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견뎌야 하는 시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컨센서스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리 이거를 이거 빨리 끝나고 나는 옛날처럼 돌아가고 싶어. 옛날처럼 돌아가고 싶어.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로 꼽은 게 꼽아봤는데 프랑켄슈타인 리세션을 꼽아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이게 스탠포드 경제학과 교수님이 한 표현인데 프랑켄슈타인 리세션을 지금 세 번째 키워드로 꼽아봤습니다. 왜 그러냐? 프랑켄슈타인 리세션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지금 실업률이 기록적인 실업률, 이것도 갑자기 미국 실업률이 1.6% 막 1.5% 가다가 많아야 3.5% 막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14.7% 확 올랐어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게 1년, 5년을 보더라도 실업률이 갑자기 올라갔고 GDP 하강 속도가 역대급이에요. 이 정도. 마이너스 5% 지난 1분기, 또 지난 2분기에는 올 2분기죠. 올 2분기 예상이 되는 거는 마이너스 52.8%. 이건 CNBC 자료입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하강은 정말 역대급 하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켄슈타인 리세션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사이즈 면에서는 거의 대공황급 사이즈를 보이고 있고, 속도 면에서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쳤던 루지애나주, 거기가 허리케인 카트리나에서 굉장히 그 지역 일대 경제가 완전 망가졌거든요. 갑자기 일순간에. 그런 의미에서 규모와 속도, 그 다음에 리알로케이션, 이거는 잡이동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잡 쉬프트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돼서 규모, 속도, 또 공포감, 이런 것들을 합쳤을 때 프랑켄슈타인급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 거죠. 동감하고요. 저희 같이 그 투자나 이 경제 쪽으로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 90년, 100년간의 미국 경제를 배웁니다.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데이터를 만들거든요. 근데 지난 그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2020년까지 데이터를 종합해 봐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거시 경제만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자기 스스로 전망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피해야 된다. 어떠한 경제학자도 어떠한 투자 회사도 미국 경제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정도로 언서리티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이 역대급, 아까 제가 동감하는 것이
규모 면에서도 크고 속도 면에서 크잖아요. 예. 그래서 연준에서도 대규모 그렇죠. 역대급 대규모로 리퀴디비리티 높였고 높였죠. 속도도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그 1,000억 불 이런 거를 하루 이틀 만에 쏠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1,000억 불입니다. 지금 $1 trillion, $2 trillion를 2주 만에 시장에 갖다 붙는 거거든요. 그만큼 위기 의식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경제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그 규모나 속도가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일단 해놨어요. 일단 댐이 무너지는데 역대급으로 빨리 갖다 막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출 것이냐? 그렇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3, 4분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여러분 이제 3, 4분기라고 하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3, 4분기에. 지금 저희가 지금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네. 7월 1일인데 결국은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안 좋은 자료들이 많을 겁니다. 그건 다 아는 얘기니까 일부 빼놓고. 근데 3, 4분기가 어떻게 되냐. 회복 속도가 거기서 차이 날 겁니다. 그렇죠. 3, 4분기에 얼마나 회복이 되느냐. 매출이나 기업의 뭐 캐시 포지션이나 캐시 플로우나 특히 밸런시트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캐시 플로우가 얼마나 좀 돼 있고 지금 그런 거에 따라서 이 3, 4분기가 어떻게 2, 4분기가 이렇게 안 좋았던 건 3, 4분기 얼마나 회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1년 안에 회복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장기적이 될 것이냐가 아마 이번 9월달, 10월달에 실적 발표에 아마 그래서 전무후무하게 저는 이번 3, 4분기 10월달에 있을 실적 발표와 그거에 맞는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는 어느 정도 7월인데 7월에 이제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 계속 이제 은행주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금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텐데요. 2분기 실적은 지금 하이라이트는 얼마나 선방을 하느냐 기업들이 뭐 이런 거에 기업 지표들 그렇죠. 많이 이제 이게 리스크란 거는 known 리스크는 시장이 반응을 그렇게 급속도로 안 합니다. unknown 리스크. 그러니까 리스크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알고 있는 리스크가 있고 모르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이 2부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다 안 좋은 걸 알아요. 그래서 시장이 반응하는 거는 많이 떨어져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거나 그렇죠. 또는 기대는 그 정도는 안 했는데 그 이상 떨어졌거나 이렇게 되면은 언노운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볼러틸리티가 그래서 제가 10월 초 이번 주부터 다음 주가 그렇죠. 굉장히 지금 굉장히 지금 단기로 보면은 이번 주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금 더 본다면은 이제 10월에 있을 3분기 실적 발표.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달에 있을 실적 발표는 이제 주가 지금 현재 단기 주가를 좌우할 거고요. 앞으로 3월, 10월에 있을 실적 발표는 앞으로 왜냐면 또 실적 발표가 올해 마지막 실적 발표예요. 4분기 실적은 내년에 발표하기 때문에 올해 실적 발표. 그 다음에 또 블랙 프라이데이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10월 달에 그래서 굉장히 올해 키가 되는 내년까지 전망해 볼 수 있는 게 3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하이텍 쪽으로 해서 나스닥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애플 실적이 이제 마지막 쿼터거든요. 10월 달이 이제 마지막 쿼터니까 거기서 나오는 숫자가 보면 대충 내년 장사가 내년 살림이 어떻게 될 것이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때 또 아이폰이 또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계속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기업 실적이 어떻게 2분기, 3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 경제를 보면은 지금 제조업 서비스 지수나 월간 산업 생산, 그 다음에 설비 가동률
또 재고 지수 이런 거를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도 약간 하강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코로나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격하게 떨어진 게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어차피 기업들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기업들의 생산, 이익, 주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위기 이전, 이 팬데믹 이전 수준에 회복하려면 최소 1년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게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좀 더 그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면은 약간 1년 반. 그 다음에 좀 뭐 부정적으로 보면 그 뒤에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런 기업들 실적이나 기업들 생산에 관련된 이슈고요. 그 다음에 유가도 좀 하반기에 조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저유가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감산을 하고 있지만 그 오펙이나 이제 국가들 석유 생산 국가들이 감산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캐파는 좀 과잉 캐파 이슈가 있고 수요 감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수요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일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를 포함한 경제학자들은 이 저유가가 2-3년 동안 계속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려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거시경제도 이제 숏텀으로는 안 좋잖아요. 지금 모든 경제학자도 그렇게 다 알고 있고, 근데 이게 과연 롱텀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여기서 다시 회복할 것이냐가 관건이란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제가 한 2달 전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벌써 6월 초니까 4달 정도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의 경제적인 치명타는 좀 덜 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디맨드 사이드 아직도 디맨드 수요가 있어요. 근데 공급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그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됐지만 소비를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소비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은 아마 소비를 할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그런 시그널들이 안 보이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우려가 된다. 근데 이제 리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리오픈을 했는데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늘어나고 있죠, 미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월 전까지 나오는 거는 지금 굉장히 안 좋죠. 근데 6월에 조금 좋아지거든요. 제가 이제 하나 보내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걸 나중에 보여드리면은. 근데 이 6월 달 자료가, 이게 좋은 것이냐, 이거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장기화해서 7월 달, 8월 달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컨트롤이 안 되면은 아마도 장기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우리는 uncertainty한 우리 2020년 2, 4분기, 3, 4분기를 지나고 있다.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프리미엄 경제방송 더밀크의 미국 형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고 채팅창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 미국을 좀 봤는데요. 이제 지금 미국 형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수요 측면에서 좀 약간 보려고 소비 측면에서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기업들은 위축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보복 소비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몰에 가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저도 오래간만에 이 야외 다이닝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완전히 너무 자유를 느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소비는 정말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급 사이드는 이렇게 좀 안 좋을 수가 있지만 소비 심리가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월간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월간 소매 판매라든지 또 자동차 판매, 그 다음에 소비자 기대 지수 모두 다 지난 5월부터 반등을 했는데 지금 6월 수치도 이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왜냐면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 형님이 저에게 주신 자료, 이게 CNBC 자료인데, 예. 이제 호텔 점유율이 이제 4월 이후에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구매, 또 무엇보다도 이제 트래픽, 애플 맵으로 본 트래픽, 그 다음에 에어 트래블, 그러니까 항공은 약간 아직도 아직 L자시지만 이렇게 소비 심리는 반등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3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소비가 이끌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회사 자료를 보면서 미국 그 소비자들의 저축률을 추적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넘버는 제가 드릴 수가 있는데 급작스럽게 두 자릿수로 올라갔어요. 저축률이. 저축률이. 예.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예. 사람들이 세이빙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캐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죠. 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그게 과연 좋은 의미냐? 소비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다음에 리오픈을 해서 보복성 소비를 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 놓고 소비를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이게는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 나라에서는 여러분 지금 한국은 진짜 선진국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미국은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영어로 해서 let it go거든요. 죽든 말든 let it go입니다. 지금 테스트도 안 되고 그 트래킹도 안 되고 아무것도 지금 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장기화될 것이다. 그래서 좀 우려스럽다. 훨씬 더 우려스럽다. 미국 경제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공급, 저희가 이제 지표로는 약간 반등을 하고 보복 심리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미국에서 보는 데이터나 심리는 그 소비 심리도 어떻게 보면은 옛날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옛날처럼 가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역대 지금 저금리 시대에 소비 행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회복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 아직 여전히 있고 관심이 있고, 왜냐면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제로라도 이제 은행 융자하고는 좀 다른 이죠. 융자는 2%대 후반 3% 초반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저금리 시기 되기 때문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고 기회를 이용해서 취업하는 것도 많아졌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숏텀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롱텀으로 지속적으로 되겠느냐, 그거는 아직까지는 모른다. 그래서 자꾸 이제 말씀해 투자를 할 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하는 것이 거시경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게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도 여전히 뭐 소비나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조심스럽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고, 지지난주에 우리 방송을 하는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반기 IPO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하반기 IPO 하겠다는 데가 없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라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으세요. 그만큼 저희가 예상을 한 건 하반기 uncertainty가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다른 방송이랑 차별성이 있다면은 투자에 대해서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거를 중간에 놓고 추천을 하거나 어떤 장단점을 비교해서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냐, 이런 거에 중심을 둔 방송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리고 저희 방송은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미국에 투자하실 때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해서 배우면은 자기한테 맞는 투자 철학을 가져오고 그 투자 철학에 맞게 펀드를 구성할 수 있는, 자기 옷을 입듯이 그렇게 해서 도움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수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즈의 옷을 입어야 되는지 저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후반기에 IPO가 없다는 거는 인베스트먼트 뱅크, 그죠? 인베스트먼트 뱅크 투자은행들이 그만큼 우려를 하고 언서턴티에 대해서 특히 펀드 레이징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공모를 해도 그렇죠. 공모를 해도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후반기에서는 IPO 가는 회사가 없고 내년으로 다 미뤄진 거고 올해 나온 거는 6월달 전에 다 올라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uncertainty인 게 내하고 무슨 상관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는 분들은 일부 있습니다. uncertainty는 volatility라고 직접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volatility가 뭐예요? 변동성이죠. 변동성.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없는 경제. 물론 다 모든 경제는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안전한 선에서 방향성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방향성도 모르기 때문에 언설티가 높고 마켓에서 심리적으로 언설티가 높으면은 하루에 등락폭이 7%씩 올라가잖아요. 일주일 사이에 30% 빠지잖아요. 이만큼 변동성이 큰 시장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숏텀으로 가시는 분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많은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그 방향성을 이제 지혜로운 투자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언설티드에 있다 없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언설턴티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의 이제 증권사 일부 증권사에서 하반기 예측을 좀 하면서 기업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상향 조정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 상승 추세가 이제 가속화될 것이다. 또 기업 실적들이 턴어라운드가 될 수가 있어서 그 모멘텀이 상승 동력으로 가져올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분들의 분석에 대해서 뭐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뭐 정도의 제가 사람은 아니고 단지 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뭔가 이제 확증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시장이다. 지금은 올라가는 미국에도 이제 나눠졌어요.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라면은 제가 미국 증권회사에서 분석하는 분석관이라면은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천천히 반등을 한다. 근데 시간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가 이제 하나의 어떤 거고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조금씩 회복된다. 그런데 시간은 1년 이상 걸린다가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 most likely 그죠?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거는 단기적으로 1분기 내에 회복이 빨리 된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또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될 수 있고 세 번째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는 대공황급 공황이 온다. 장기적인 공황이 온다. 이거 세 개의 시나리오가 지금 어떤 게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 작동을 하고 있어요. 시나리오들이. 그 시나리오대로 어디를 대입을 해보면은 이런 건 이렇고 저런 거를 대입해보면 이런 건 이렇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거, 리퀴디티가 올라간 거는 좋은 건 신호잖아요. 좋은 신호입니다. 근데 역대급으로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간 건 나쁜 신호예요. 대공황급으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기업의 R&D 투자 이런 건 역대급으로 안 하거든요. 캐시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훨씬 더 역대급으로 늘어나죠. 늘어나고 있죠. 그만큼 기업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그러니까 돈이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디맨드하고 서플라이 차원에서 훨씬 더 돈이 많이 풀리니까 주식시장은 의외로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좀 많이 제가 예측한 대로 가고 있어요. 그 수준이에요. 뭐 3천 겉전리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더 치고 올라갈 힘이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올라갈 이유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벌써 뭐 한 달 전에 얘기했죠. 제 말이 맞는 게 나는 너무 무서울 정도였는데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저희 미국 형님 방송에서 대리님 부사장님이 이렇게 3,200 올라가 아무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제 막 치고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라가다 툭 걸리고 툭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이 있는 거죠. 이제 지금도 높은 편이에요, 사실은. 예. 지금 실적에 비해서는. 실적에. 근데 2, 4분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2,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안 좋고, 또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쫙 갈릴 겁니다. 제가 아주 쫙 갈린다는 말을 표현을 썼어요. 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좋아지는 거, 없어지면 좋아지는 비즈니스. 이런 거로 이제 나눠지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그러니까 모든 경제가 다 안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대공황급의 공황이 온다고 해서 모든 경제가 다 죽는 건 아니거든요. 잘 되는 데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이번 실적에서 아마 나눠지지 않을까. 참고로 S&P 500 지수에서 지난주 할리 데이비슨 예. 우리 인디언 모터사이클 회사의 경쟁사가 됐죠. 떨어졌어요. 그 할리 데이비슨이 예. S&P 500에서 탈락했습니다. 탈락했습니다. 예. 예. 그것도 좀 캡이 안 되니까. 시사점이 좀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캡이 안 돼요. 예. 그것도 왜 시사점이 또 있냐면 할리 데이비슨 영향도 있지만 할리 데이비슨이 또 그 메이드 인 USA를 좀 대표하는 네. 그런 회사거든요. 위스콘신에 있고 예. 그런 회사인데 이게 탈락했다는 게 미국인의 입장에서 미국 제조업 입장에서 보면은 좀 상당히 조금 시그널이 있는 그런 그렇죠. 신호죠. 예, 신호가 그렇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모터사이클 회사가 S&P 500로 빠지고 또 뭐 GM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지금 있는 회사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반기 또 우리가 예측과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예.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예. 물가,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예. 하지만 요포에서도 보듯이 코비드-19 이후의 물가가 이게 당장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퀀티티브 이징도 하고 뭐 돈이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일단 돈이 많이 풀리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이 자산들이 이 최종 소비자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기업에서는 재투자해서 에퀴리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풀렸는데도 돈은 은행이나 이쪽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트리클 다운 해서 최종 소비자까지 안 갔다 돈이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쉽게 하면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거든요. 인플레이션에 보는 여러 가지 그 인플레이션에 링크돼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사실 좀 100년이 넘은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있다 없다. 저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과연 중요한가 과연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을 이제 올라가면은 우리 전통적으로 배운 거는 안 좋다고. 그렇죠. 안 좋고 물가가 상승하고. 그렇죠. 물가 상승하면 안 좋다고 보는 게 시작이었는데. 예. 근데 소비자 물가가 소비자들 30%가 잘리는데도 시장 마켓은 꿈쩍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연 의미가 있느냐. 지금 이 시장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현재 과거보다는 사실 인플레가 경제의 시그널인데 그 시그널의 중요도가 과거보다는 많이 떨어진 편이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사실 변동성이 심하고 주식시장 변동성이 심하고 실물 경제는 지금 많이 하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플레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보수당이고 민주당은 진보당인데 원래 이 그 트리클 다운 어프로치는 진보당에서 하는 사회주의식이거든요. 트리클 다운 계속 뿌리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알아서 하라 이게 이제 보수당이 하는 건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사회주의식 그렇죠. 계속 스티무러스 책 막 주고 개인당 1,500씩 가정당 6,000불씩 주고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사회주의적인 거죠. 사회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역대급. 그래서 그 효과가 이제 끝나간다라고 해서 그 다음 일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빌리언애들도 모르겠다 그러고 투자자들, 저희 같은 이제 귀한 투자자들도 모르겠고, 저는 사실. 그 3 시나리오,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시나리오대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리미엄 경제방송 더밀크의 미국 형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예. 해주시면은 미국 형님 저희 생방송할 때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본 조언인데 아까 이제 프랑켄슈타인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프랑켄슈타인. 속도와 규모 면에서 압도적인 분입니다. 이분이 4 more years.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보면은 이분으로 인해서 아까 언급을 했지만 소셜 크라이시스, 지금 헬스케어 크라이시스인데 소셜 크라이시스도 유발을 했고요. 이분이 좀 불필요한 어쨌든 그런 말을 함으로써 이제 유발을 했고요. 또 트럼프와 바이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 중간에 미중 무역 갈등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정선은 확대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대선을 1년 앞둔 시기부터 국정 지지율이 50% 넘지 못하면 곧 낙선이었습니다. 또 경제가 주가도 그렇게 경제 성적표가 안 좋으면 재선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 트럼프이기 때문에, 트럼켄슈타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조 바이든이 좀 앞서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적극적 투표자, 그 다음에 미국은 무엇보다도 그 선거인단 투표이기 때문에 정말 미래를 앞설 수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국 형님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민주당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미 경제는 오케이.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증시에 좋을까라는 의견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략적인 결정을 할 때 우리 집안의 가장이 뭘 하면 돈을 벌을까, 더 많이 벌을까, 거기에 중심을 맞춰서는 안 돼요. 우리 집 가장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고 그렇죠. 서로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그렇죠. 좋은 건강한 가정을 꾸리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돈 많이 벌어와 이거는. 앤드루 양이라는 좀 민주당 대선 후보, 이번에 이제 바이든을 밀고 있죠. 근데 하는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 12월 달의 대선은 그냥 미국 대선이 아니라 영어로 얘기할게요. Western civilization is at stake.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서구주의의 미국을 빼고 그러니까 웨스턴 서구 문명이 지금 기로에 서 있다. 기로에 서 있다. 이 트럼프가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가 다시 얘기해서 재선이 되면은 웨스턴 시빌리제이션, 서양 문명은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신뢰 사회거든요. 서양은 죄를 많이 진 인류에 많은 죄를 범하고 강도짓도 많이 하고 뺏는 거, 룰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회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는 결국은 강력한 도덕성입니다. 사회주의입니다. 도덕성이 무너지면 원래 바바리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바바리언으로 돌아가는 거나 우리끼리만 이렇게 시청자분하고 저희끼리만 얘기하고 번역을 하지 마십시오. 이 신뢰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 미국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웨스턴 시빌리제이션이 무너진다. 리더십은 결국은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바이든이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질문을 그랬죠. 증시에 좋을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이게 뭐 증시가 올라가는 거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명의 붕괴는 회복하기 굉장히 힘들거나 회복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더 펀더멘털한 영향을 주는 것이 이번 11월 3일이죠. 미 대선이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트럼프가 아닌 다른 대통령이 잡았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아니요, 이 정도는 아니죠. 그거는 뭐를 말해주느냐,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미국 형님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제가 하반기 전망을 잠깐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희가 뭐 예측 아닙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고 한번 캘린더별로 또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잠시 전망을 한 거일 뿐이지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저희가 단언하게 말씀을 드린 거 아니고요. 예. 그럼 이런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반기에 너무 불확실한 이벤트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은 저희 더 밀크를 계속 시청을 해주셔야 이 변화에 이 변동성의 시기에 여러분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 더 밀크 미국 형님 방송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먼 걸음 하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또 좀 더 좋은 또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또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형님 저희 집을 이렇게 네. 오픈을 하면서 그 게러지에서 예. 미국은 게러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사신 분들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한국에 사신 분들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미국 집이 어떤가. 그래서 뭐 좀 보여드리면서 아니 좀 이해도 우리가 미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국 형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